1938년 뉴욕주 후식 폴스의 종합약국 앞을 지나던 행인의 눈에 진열장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액자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것을 보니 가게 주인은 그림을 건 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다. 동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다. 손님은 그 그림을 $2에 샀다. 그리고 가게를 뒤져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모두 샀다. 그것도 성에 안 차. 그는 주인에게 주소를 물어 화가의 집을 찾아갔다. 화가는 집에 없었다. 대신 화가의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그는 팔그림이 더 있는지 물었다. 확실한 것도 잘 모르면서 며느리는 10개가 더 있다고 대답했다. 방문자는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떠났다. 이 방문자는 루이 칼도르라는 뉴욕시 수도국 엔지니어였다. 그는 취미로 미술품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가의 이름은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스. 우리가 모세 할머니라고 부르는 화가이다. 집에 돌아와 칼도르의 방문을 들은 화가는 고민에 빠졌다. 지하실을 다 뒤져 찾은 그림이 9점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지를 발휘해 화가는 그림 하나를 반으로 잘랐다. 대단한 순발력이었다. 후에 화가는 그림 10점을 약속한 며느리가 공경에 처할까봐 낸 아이디어였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 방문자는 그림 10점을 모두 샀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한 점당 $3에서 $5를 냈다. 그리고 이듬해 이 그림 중 3점은 뉴욕 현대미술관이 기획한 현대 무명 미국 화가들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서 소개가 됐다. 세상이 모세 할머니의 예술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안나는 체계적으로 그림을 공부한 화가는 아니었다. 1860년 뉴욕 그리니치에서 출생한 그녀는 12세부터 15년 동안 여러 부잣집을 옮기며 식모살이를 했다. 그러다가 27세에 그녀가 일하던 농장에서 품꾼으로 일하던 토마스와 결혼을 했다. 이후에도 부부는 20년 동안 5농장을 전전하며 남의 일을 했다. 이때 안나는 가게에 보태기 위해 감자칩 등을 만들어 팔았고 그 돈을 저축해 드디어 마지막으로 일하던 농장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던 안나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남편이 1927년 67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한동안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농장을 운영했다. 그러다 1936년에는 은퇴하고 딸의 집으로 이주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이름은 모세 할머니가 됐다. 후에 이 이름을 들은 기자가 아예 그녀를 모세 할머니로 명명해버렸다. 처음에 언론은 그녀를 미시즈 모세스로 불렀다. 그런데 확실히 모세 할머니가 친근감은 더 있다. 은퇴했다고 해서 그녀가 그냥 집에서 논 것은 아니다. 그녀는 수 놓는 것을 좋아해. 수놓은 그림이나 누빔 작품을 만들어 친척,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76세가 되던 때부터는 관절염이 생겨 바느질을 할 수가 없었다. 체격은 작지만 천성이 창의적이고 부지런한 그녀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때 여동생 첼레스티아가 그림을 그려보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깨우는 소리였다. 그녀는 어릴 적 교실이 하나인 학교를 잠깐 다녔다. 이곳에서 그림을 배웠다. 이때는 제대로 된 그림 도구, 재료가 없어 물감 대신 레몬, 포도주스, 불, 톱밥 등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재료로 사용했다. 재료가 보잘것없어도 어릴 적 그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그녀와 오빠에게 종이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다. 당시 종이는 한 장에 1센트로 비싼 편이었다. 다른 어린이와 달리 그녀는 사탕보다 종이가 더 좋았다. 또 안나가 식모살이 할 때도 주인 중 한 사람은 그녀가 자신들이 구매한 커리어와 아이브스 사업화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크레용과 분필을 선물한 적도 있었다. 그림을 다시 시작한 안나는 어릴 적과 같이
집에서 굴러다니는 하우스용 페인트, 쓰다 남은 캔버스 등을 사용했다. 첫 작품은 벽난로 덮개에 페인트로 그린 풍경화였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안나의 그림이 뉴욕 전시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녀는 점점 유명해졌다. 그녀는 미술상이며 미술 역사가인 오토 칼릴의 도움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그림도 점점 발전해갔다. 초기 작품이 주로 단순하며 사실적인 원초적 풍경이었다면 후기로 갈수록 점점 복잡하고 파노라마적인 전원 생활이 주제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그녀의 그림은 상상화였다. 그녀는 집창을 통해 풍경을 보다가 과거의 좋은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상상력을 발휘해 그림을 그렸다. 뉴욕과 버지니아 시골의 들판과 폭풍, 헛간에서 열린 댄스 파티, 휴일에 대한 행복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렸다. 그런데 그녀는 전봇대, 트랙터 등 현대적인 것들은 의도적으로 그림에서 배제했다. 그녀의 그림 세계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세계였다. 비평가들은 오래전 뉴 잉글랜드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녀의 그림을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그림 속에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었고, 그것은 모두가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안나의 그림은 홀마크 카드에서 단골로 사용하던 사파였다. 그 외 많은 상품도 그녀 그림을 광고용으로 채용했다. 1950년대, 그녀는 전 세계에서 전시 기록을 깼다. 또 큰 상도 여러 받았다. 세상이 그녀의 작품 세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성 잡지 마드모아젤이 1948년 그녀를 이해의 젊은 여성 10명 중 1명으로 선정한 것이다. 선정 이유는 그녀의 젊은 경력과 패기 넘치는 젊음. 이때 안나의 나이가 88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스꽝스러운 설명이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안나의 화가 경력 시작이 많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무려 1600여 작품을 남겼다. 젊은 시절부터 평생 그림을 그린 사람의 못지않은 수량이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팔이 아프면 왼손으로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녀의 열정에 혀를 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것은 한교실 학교를 잠깐 다닌 학력이 전부인 그녀가 명예 박사 학위를 2개나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녀가 다니던 옛 학교는 이제 그녀를 위한 박물관이 되어 그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1960년에 그녀가 100세 생일을 맞았을 때 뉴욕 주지사 넬슨 록펠러는 그녀 생일을 모세 할머니의 날로 선포했다. 또 1961년에 안나가 101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케네디 대통령이 애도를 하기도 했다. 얼마만큼 세상이 모세 할머니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인생의 황혼기에 도착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좋은 세월을 다 보냈다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모세 할머니는 아직도 꿈을 이룰 시간이 있다는 설레를 보여주었다. 모세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무척 억울할 뻔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쉼터를 치시면 됩니다.